베이커리 그렇지. 그 뭡니까? 영산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베이커리 학과가 있더라고요. 네. 아, 이거다. 반송을 발 전체를 그런 식으로 축제라든지 배치를 해낸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단지가 될 수 있다. 수목을 이야기하다가 K컬처에 대해서 초청하고 그 페스티벌 하자. 관광객하고 가는데 그럼 반송이 뭘로 보러 갈 거냐? 이것이 없었는데 베이커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반려동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비콘 그라운드가 고가도로입니다. 지금 망비동에 있는 전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제가 수용성을 복원한다라면 그 공간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연결되는 공간에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산업,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가진 가족들을 위한 산업 문화가 융합된 그런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지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2030년부터는 바다 뷰나 강 뷰는 다 떨어진대요. 클래식 뷰가 뜬대요. 그 클래식 뷰가 서울 같은 경우는 궁이 보이는 한옥마을이 클래식 뷰가 뜨고 수영성 지구의 재개발이라는 그 자체가 자연 친화적으로 그게 딱 보니 클래식 뷰잖아요. 역사죠. 역사 뷰잖아. 그래서 이 클래식 뷰가 지금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래요. 역사가 있어야지. 뭐 노량, 명량 이런 것처럼 그럼 저는 그런 수영성 좋네.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뷰는 서사가 없으면 이례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삶이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만큼 해운대 을의 반송 지역에 좀 오늘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하나는 그 세계적인 꽃밭 그 하회 단지를 왜 몰아내려 그러냐 그 센텀 2단지 안에 그렇게 조화롭게 세계적인 그게 하나 넣는 거 하나 있었고 일단 그거부터 지금 그건 어떻게 돼가시나요? 전부 해운대에 가면 다 잘 사는 해운대라 생각하는데 제가 있는 해운대는 잘 살기를 원하는 해운대거든요. 기가 막히게 딱 거기만 모여있어요. 반여반송 재소. 그러니까 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시 이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할까? 가장 서민들의 삶들과 같이 가까이 있던 그분의 삶이란 어떤 일정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의논하고 공감을 해내고 어떤 아젠다를 설정해낼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 하위단지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기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쫓아내려고 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전국 최대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40년 정도의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산업화될 수 있는 기초를 가지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아웃소싱식을 하고 바가 내보려고 하니까 발상 자체가 우리 것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2센터 만에 이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회 단지가 금방 말했듯이 전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역사 40년 정도로 오랫동안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한국에서 최고 인류거든요. 그 부분들을 2센터 만에 제 5차 산업의 내용으로 엮는다면 굉장히 우리 지역 전체가 많은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지를 올릴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된다. 하회 쪽을 수출을 하려면 비행기밖에 안 된대요. 배로 갈 수가 없대요. 어디든지 어느 나라. 그래서 가덕 신공항과 함께 자연스러운 물류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또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저기 스마트 하회 단지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했는데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베이커리 단지. 그 뭡니까? 영산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베이커리 학과가 있더라고요. 네. 세계에 대해서 상도 타고 한국 최고의 교수님도 같이 오고 이거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 가야 될 반송의 지향점은 학교에서도 산학연대를 한다 하니까 제가 산학연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같이 의논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짧은 시간에 반송을 알 전체를 그런 식으로 축제라든지 배치를 해낸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단지가 될 수 있다. 영산대 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이커리 학교에 명장들이 계시고 거기에 배출된 학생들이 전국에 제일 좋은 쪽으로 갈 만큼의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 시험하기 위해서 판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반송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콘텐츠를 안 만들었는데 반송 지역 안에 그 대학 안에 그게 산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콘텐츠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후보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네트워크하고 사업적인 역량만 푸시만 해주면은 그거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큰 엄청난 메리트를 가진 사업 구조가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산대 총장님하고 전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참 고맙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브랜드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에 그 역할이 컸다 했다면 굉장히 흐뭇해하시더라고요. 원래 거기 되게 좋아하세요. 요새 K푸드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름을 휘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K빵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파리 이런 회사들이 나가 있지만 우리 지금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라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라면이죠. 그 불량하다고 일컫던 그 라면이 1조가 넘었다면서요, 수출이. 그 산업 구조만 잘 돼 있으면 여기에 너무나 좋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산업 구조만 만들면 전 세계적인 반성 베이커리가 되는 건데,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왜 그 숨어 있는 거를 왜 몰랐을까라는 것도 좀 너무 있었잖아요. 좋은데 지금 베이커리로 유명한 지역이 도시 없는 거야. 삼송빵 이런 정도잖아요. 그 정도지. 보통 빵이다 하면은 향신료를 잡아낸다든지 선입관들이 있잖아요. 몸에 안 뭐 좋을 이스트나 뭐 몸에 안 좋은 이스트를 넣어서. 그런데 재료 자체가 자연 친화적인 것을 해내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설렘 아니 갔다 그래서 왔어요. 뭐라 했냐면 거기서 나오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유기농 재료를 해운대 의뢰는 고부가치로 재배할 때가 너무 많대요. 구석구석 딴 데보다 너무 많다는 거야. 재배할 곳이 부산에 이런 데가 없대요. 어딜 가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송만의 재배 단지부터 재배부터 브랜드화된 상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반송인 거예요. 수목원을 이야기하다가 K컬처에 대해서 초청하고 그쪽에 그 페스티벌 하자. 근데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단지 그 페스티벌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러면 헤어질 거냐? 그렇죠. 뭐 있어야 되죠. 뭐가 그쪽에 그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석대에 가서 꽃을 산다든지 반송으로 그 인근의 지역이 관광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반송이 뭘로 그 보러 갈 거냐? 이것이 없었는데 베이커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베이커리 단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양산형이 돼야 된다. 지금 만두 회사 되게 유명하잖아요. 만두도 뭐 고단위로 수출하잖아요. 그런 걸 목표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수영에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동부산 벨트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수영 같은 경우는 큰 그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벤트면 사실 또 그렇게 하니까 동부산이 하나의 벨트로 엮이면은 자연스럽게 이벤트와 예를 들어 K 반송 베이커리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저는 엮일 거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비프 축제도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수영구 축제나 해운대구 축제가 돼서는 안 되고 동부산 쪽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축제가 돼야죠. 휴먼 브릿지가 그 역할을 그렇죠. 하지 않겠냐. 연결 때가 있으니까. 휴먼 브릿지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 그죠? 도보다리라서 매력이 있어요. 차량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사람이 걸을 수만 있는 다리라 요새는 뭐 웰빙이니까 걷는 것들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거리만 되면 사람들이 5시간도 걷는데요. 그런데 볼거리가 없으니까 걷질 않는 겁니다. 뭔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명상이라는 그런 의미만으로도 10시간씩 걷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도보길을 걸을 때 보기 좋은 거리. 국힘 부부분들 자기 그냥 공천 따겠다고 그렇지. 스스로 막 그러고 있을 때 여기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 반려동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계신다는 저도 뭐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이고 저희 지지자들께서 반려동물을 다 이제 가족으로 같이 있어요. 또 1인 교육.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대부분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궁금해들 하십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무슨 복지 정책도 있을 거고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저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비콘그라운드가 고가도로입니다. 지금 망비동에 있는 그쪽이 원래는 주차장 역할을 하고 우범지대여서 오거돈 시장 때 그 부분을 이제 비콘그라운드라는 컨테이너를 넣은 상업지구 반문화 반상업지구로 만들었는데 지금 전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비콘그라운드라는 고가도로 밑이 섬처럼 격리돼 있어요. 광안리로도 갈 수 없고 해운대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섬 같은 곳이라서 유입이 안 되거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도 자주 오기에는 그렇게 볼거리가 없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제 관리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제가 수용성을 복원한다라면 그 공간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연결되는 공간에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산업,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반려동물들을 위한 상품, 의료, 기타 등의 그런 것들을 다 모일 수 있는 반려동물만을 위한 지역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가진 가족들을 위한 그런 산업, 문화가 융합된 그런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키즈 존이 있듯이 또 반려동물 존이 있듯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계속 느끼실 텐데 이제 정책 위주로 지금처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부산 바꿔야 바뀐다.
2024년 설이 코앞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족들 생각나시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려면 살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살기 좋은 동네가 내 동네뿐만이 아니라 옆 동네 모두 다 살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정책을 가진 좋은 후보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을 믿습니다. 좋은 정책 보시고 좋은 후보 뽑아주십시오. 여기에 강민경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윤준호입니다. 처음에 길이라는 게 없었죠. 한 분이 가고 두 분이 가고 같이 가다 보면 길이 되었던 거죠. 해운대 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 또 다른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믿고 진정으로 주인을 섬겨낸다면 그분들과 또 저와 지혜들이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등등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다가설 테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잡고 같이 새로운 해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